오늘은 담배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미로 시작된 것이 중독으로 끝났다.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담배의 전파.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처음으로 담배를 발견했을 때 그는 원주민들이 페츠피티시에이치라는 식물을 피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신비로운 식물을 의식에 사용했고 이는 곧 유럽에 전해져 담배로서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556년 포르투갈 대사의 담배 선물로 시작된 유럽 담배 열풍. 프랑스 주재 포르투갈 대사장 니코는 카트린 드 메디시스 여왕에게 두통 치료제로 담배를 선물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담배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풍조가 퍼졌습니다. 니코의 이름은 이후 니코틴이라는 화합물명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1585년 영국 탐험가 월터 롤리가 미국 버지니아에서 담배를 가져오면서 영국 상류층 사이에 담배를 피우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롤리에게 담배를 직접 시연해보라고 했다는 일화는 담배의 인기를 급속히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604년 제임스 1세의 담배 혐오와 최초의 금연 캠페인. 영국의 제임스 1세는 담배에 대한 혐오감을 강하게 드러내며 담배의 해악에 대하여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악마의 발명품이라고 부르며 높은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려 했으나 역설적이게도 담배는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1612년 버지니아 담배 산업의 태동. 북아메리카 버지니아 식민지에서 최초의 상업용 담배 농장이 설립되었습니다. 존 롤프는 스페인산 담배와 달리 더 부드럽고 향기로운 담배를 재배하여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이는 식민지 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1633년 오스만 제국의 담배 금지령. 오스만 제국의 술탄 무라드 4세는 담배가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하여 흡연을 금지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는 자를 처형할 정도로 엄격했으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제국 전역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1776년 미국 독립전쟁과 담배의 경제적 역할. 미국 독립전쟁 당시 버지니아 식민지의 담배는 독립군의 중요한 자금원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담배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했고 이는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담배는 독립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전략적 자산이었습니다. 1826년 니코틴의 화학적 발견. 프랑스의 과학자 니콜라 바코는 담배에서 니코틴이라는 알칼로이드를 처음으로 분리해냈습니다. 이 발견은 니코틴이 중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고 이후 담배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47년 필립 모리스의 설립과 담배 산업의 혁신. 영국에서 필립 모리스가 담배 가게를 열었고 이후 그의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담배 회사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필립 모리스는 초기에 손으로 담배를 말아 팔았으나 20세기 초에는 기계화된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며 담배 대중화를 선도했습니다. 1880년 제임스 본섬의 담배 롤링 머신 발명. 제임스 본섬이 담배 롤링 머신을 발명하면서 담배 생산이 기계화되었습니다. 이는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으며 담배 가격을 대폭 낮추어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에서도 쉽게 담배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계화는 담배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1901년 루즈벨트 대통령과 담배 금지 논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담배를 개인적으로 싫어했으며 백악관 내에서 흡연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엄격한 태도는 오히려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더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13년 카멜 브랜드의 출범과 필터 담배의 혁명. R.J. 레이놀즈가 카멜 캐멀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필터가 없는 담배가 아닌 필터가 달린 담배를 처음으로 대중화했습니다. 카멜의 성공은 담배 산업에서 브랜드와 마케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24년 말보로의 탄생과 여성 흡연자 타겟 마케팅. 필립 모리스는 말보로 브랜드를 출시하며 여성을 위한 부드러운 담배라는 슬로건으로 여성 시장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말보로는 이후 여성의 독립을 상징하는 담배로 자리 잡으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과 군용 담배 배급. 미국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모든 군인들에게 무료로 담배를 배급했습니다. 이는 사기를 높이고 전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후 군인들은 민간에서도 흡연 습관을 유지하게 되었고 담배 소비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952년 타임지 담배와 폐암의 관계를 처음 보도하다. 타임지는 담배와 폐암 사이의 상관관계를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담배 회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수십 년간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65년 미국 공중보건국의 경고와 담배 광고 규제. 미국 공중보건국은 최초로 담배 경고 문구를 도입하고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이는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으며 담배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1977년 미국 뉴욕에서 최초의 실내 흡연 금지법 시행. 뉴욕시는 세계 최초로 실내 흡연 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은 레스토랑, 극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했고 이는 다른 도시와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7년 세계보건기구 WHO의 세계 금연의 날 지정. WHO는 담배로 인한 건강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금연을 촉진하고 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중요한 글로벌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4년 미국 담배 회사의 니코틴 중독성 조작 논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대형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강화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담배 회사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이후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003년 WHO 담배 규제 기본 협약 체결. 세계보건기구는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 조약인 담배 규제 기본 협약 FCTC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담배 광고 금지, 담배세 인상,